오늘은 제품 신뢰성 확보 위한 FMEA 적용 방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FMEA 개념을 볼 것 같으면 FMEA 약자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의 약자로서 그 개념은 신뢰성 수법의 하나로 고장 모드의 영향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FMEA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제품의 설계 개발 단계나 양산 시 작업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품 설계 및 공정 설계상에서 예상되는 고장 모드를 명확히 하고, 둘째는 구성 부품과 제조 공법에서 고장 모드가 제품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고, 셋째는 이의 결과로서 치명적인 것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 이의 고장이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하고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이제는 모두 전산화도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는 또 기업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할 때는 자기들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벤더, 2차, 3차까지 다 모든 현장이나 품질 문제나 이런 걸 다 고려한 그런 제품 설계를 하기도 하고, 또 공장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생산을 할 때 품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FMEA를 도입함으로써 고장 모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는 것도 요즘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MEA 실시 효과 측면을 세 가지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측면은 품질 설계 면입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재료 또는 구성 유닛 등의 고장 모드가 제품의 기능, 안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는가를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와 같이 구성 부품, 재료 또는 구성 유닛 등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용이하게 알 수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부품 재료의 선택, 강도의 설계, 고장 안전 등의 적절한 신뢰성 설계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장을 해석할 때 또는 적절한 설계 변경을 고려할 경우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된다 하는 이런 것이 품질 설계 면에 있어서의 FMEA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설계 면입니다. 제조사의 어떠한 점이 중요한가, 무엇을 특히 주의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등의 관리점, 관리 항목, 점검해야 될 항목의 설정, 또 관리 방법의 결정에 대한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설비의 보정 계획, 트러블 슈팅 등의 공법 검토를 위한 또한 기초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정 설계 면에서의 어떤 실시 효과 면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기타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예상되는 고장 모드나 명확한 문제점, 특히 취약 포인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험 방법을 선택하고 시험 실시 빈도 등 효과적인 시험 계획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 시 각각의 고장 모드 및 제조 단계에서 고장 모드와 이의 원인 계열의 관계가 명확하게 됨으로써 거꾸로 고장품의 해석으로부터 이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조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품별 고장 해석 요령의 작성에 이용되므로 고장 해석 시정의 조치 시스템이 충실 또는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를 함으로써 세 가지 면을 돌이켜 봤고요. 그럼 우리가 FMEA를 활용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느냐? 그러면 일단 사용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이 뭘 요구하는가 하는 걸 파악하시고, 그럼 이를 위해서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 FMEA를 감안한 이러한 설계를 시작을 해서 사양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주를 받아서 설계를 인정을 하고 또 양산을 시작할 때는 공정 FMEA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그런 공정에 대해서 인계를 하고 양산을 해서
그 다음에 검사해서 이걸 출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중간에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설계 FMEA 또는 공정 FMEA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MEA 실질상 유의점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해석치에 대한 유의점입니다. 1번, FMEA를 해석하기 전에 고장 모드의 발생 확률, 고장 모드의 영향도, 고장 모드의 금지의 난이도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제품에 맞도록 해석 그룹으로 사전에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은 델피법에 의해서 만들면 쉽다. 델피법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에 의해서 주로 평가 기준을 주로 많이 만듭니다. 이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고장 모드를 정량 평가할 때 모두 공통적인 중점 지향이 되지 않게 된다. 즉 중점 지향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뭐 조그마한 하나 문제점도 중요합니다만 치명적인 이런 분량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저희들이 실시할 때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처치 대책이 부품의 교환이나 이거는 뭐 설계 FMEA 때 뭐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작업자 교육의 철저 뭐 이러한 그 유형의 이러한 등과 같이 대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영 면에서의 주의점은 뭐냐면 1번, FMEA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타이밍을 반드시 지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심사 시점까지 행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 설계 단계에서는 설비 조달 이전 또는 관리 기능 심사 시점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죠. 2. 처치 대책이 과잉 품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표 품질에 달성했으나 코스트 면에서 본 경우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V 엔지니어의 의견도 들어봐서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3번, FMEA 실시 결과가 기술 표준, 품질 표준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FMEA로 충분히 검토해둔 중요한 고장 모드가 사용자나 현장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MEA 결과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도 검토 결과는 도면, 규격, 사용자 등의 표준류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FMEA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돌이켜봤습니다. 우리들이 품질에 관련된 이런 컨설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적인 측면도 보고 공정적인 측면도 보고 또 벤더적인 측면도 보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품질과 코스트와 모든 걸 감안한 그런 전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FMEA가 이 회사에서 이 고장 모드로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측면을 쳐다봄으로써 이 회사의 품질에 대한 관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FMEA란 이런 것이 오래된 이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현대사에서도 이것이 녹아 들어가서 활용됨으로써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컨설팅이 되면 좋겠습니다.